5.18 계엄군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연금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지급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단체들은 가해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속도가 민선 6기 때보다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약이었던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돼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한전공대 부지 선정 기준에 재정 지원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출혈 경쟁이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당시 가장 먼저 시민에게 총을 쐈던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이 광주 MC 취재를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놀랄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5.18 계엄군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연금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지급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단체들은 가해 군인들의 유공자 자격과 예우를 즉각 박탈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이 지난달까지 지급받은 보상금과 연금은 모두 164억 2,300여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2억 2,4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반면 지난 1991년부터 최근까지 5.18 유공자 5,800여 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2,510억 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4,300여만 원입니다. 가해자인 계엄군들이 피해자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전상군경으로 분류된 한 계엄군은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해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 가운데 30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고 이 중에는 최초 발포자인 참호소령 등 책임자급인 장교 5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사망한 30명은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요. 그다음에 73명 중에 장교급도 6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걸로.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들이댄 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5.18 가해 군인들에 대한 훈포장과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예우를 철회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시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동안에 5.18 관련돼서 가해자로 된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거나 또 다른 여러 방식으로 유공자용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하루빨리 신속히 조사해가지고. 하지만 현행 법안에서 5.18 가해 군인의 유공자 자격과 예우를 박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사 5.18 무력 진압에 참여한 데 따른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공적을 세우거나 순직 등으로 인정될 경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3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법이 있고요, 상훈법이 있고요, 국립묘지 안장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 3개 법안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를 제기한 송갑석 의원은 5.18 가해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당 차원에서 개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비정규직과 위험의 외주화 등 우리 지역의 노동 문제를 며칠째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시 산하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민선 7기가 들어선 이후 정규직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산하 출자 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기대가 컸습니다. 광주시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들이 속속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처지도 곧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다가도록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관도 인정을 해주고 그에 대한 어떤 보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아직까지는 없어서. 민선 6기 때는 광주시의 노동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끌 정도로 선도적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까지 본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에 청소 미화와 주차를 하는 노동자 859명의 공무직 전환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광주시가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초 올해 말까지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야 할 56명이 전환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기관은 심의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체에서도 좀 출자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이 본질적으로 좀 시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민선 6기 때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를 전담했던 조직도 지금은 해체된 상황에서 광주시가 정규직 전환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하고 우리 광주시의 노동 현장하고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이 노동 행정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전문 부서라든가 인력이 없어요.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정책이 훨씬 앞서 있다고 반박합니다. 노동이사들도 도입이 돼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더 앞선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끌었던 광주시가 도리어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성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의 노동 관련 정책이 후퇴하는 건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작업복 세탁소 걸린 문제인데요. 추진 과정을 보면 정말 의지가 있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용섭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인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민선 7기 들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백지화될 뻔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정성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계획한 내년도 관련 예산은 불과 4천만 원. 7억 원이 예상되는 건립 비용이 아니라 세탁소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인 겁니다. 이마저도 예산 심의 전 과정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 건데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시점이 늦게 제출됐다고 해서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봄 추경을 통해 예산 반영을 하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연구 용역 시간을 감안하면 세탁소 건립은 빨라야 2020년부터나 가능합니다. 여전히 저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일하기 좋은 환경과 이런 것을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일하기 좋은 환경은 많이들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공단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은 기름때가 묻거나 유해 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 가족 옷과 함께 세탁해 입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되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한전공대 부지 선정 기준에 지자체 재정 지원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공대 부지 선정 기준 안에 토지 매입 비용과 개교 이후 운영비 지원 등이 세부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 유치전에 뛰어든 광주 지역 4개 자치구와 나주시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불법으로 조업하다 납포된 중국어선을 다른 중국어선들이 탈취해 달아났습니다. 헬기와 해경 특공대원까지 투입한 추격전 끝에 중국어선 3척을 다시 납포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에 고속 단정이 접근합니다. 전남 신안군 가고도 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서해어업관리단에 납포됐습니다. 그런데 납포된 중국어선을 예인하려 하자 인근에 있던 중국어선 10여 척이 몰려듭니다. 중국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예인줄을 끊고 고속 단정을 막아서는 등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중국어선에 예인줄을 연결을 했는데 그 연결줄 자체를 칼로 절단하였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중국어선이 전복하기 직전까지. 중국어선을 탈취한 선박들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인 중간 수역까지 달아납니다. 지원 요청을 받은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2척을 급파해 15km 넘게 추격에 나섰습니다.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계속 이동 중에 있음. 2시간여 동안의 추격전 끝에 특공대원들이 중국어선에 올라타고 중국어선 3척을 납포했습니다.
헬기는 하면서 주위에 몰려드는 선박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저희 특공대원들 등선을 해서 제압을 해서 납부한 상황입니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단속을 방해한 중국 어선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이 내년 1월 9일로 잡혔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내년 1월 9일 오전 11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윤 전 시장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형사 12부 재판부는 이미 구속 기소된 사기 피고인 49살 김모 씨와 윤 전 시장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에게 준 돈에 공천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과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윤 전 시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사고로 숨진 친구의 유족을 속여 거액의 보상금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는 숨진 친구의 유족들이 받아야 할 산재 보상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양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5년 친구인 49살 임모 씨가 장성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사하자 임 씨의 유족인 10대 3남매에게 접근해 산재 보상금 등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양 씨는 이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리호 시험 발사 성공 이후 과학 로켓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는 고흥군은 여러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큰 과학 로켓센터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사. 역사적인 누리호 시험 발사가 성공한 이후 고흥이 전국적으로 부각되면서 고흥군은 우주항공 분야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주목하는 부분은 과학로켓센터 건립과 우주과학관 확장 사업. 특히 과학로켓센터는 발사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의 저변 확대를 통해 차세대 소형 발사체 개발 사업으로까지 정부가 당초 계획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예산도 15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늘었고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사업으로 산학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고흥군하고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지금 과학로켓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민간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도 장기적으로 국내 로켓 개발자들이 이런 고흥 지역에 모여서 이미 1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 준비 단계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기획 보고서가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이미 소형 과학로켓 개발과 시스템 개발 예산으로 국회에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네, 젊고 유능한 이제 과학자들이 고흥에 많이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동인구가 이제 많이 이제 좋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군에는 굉장히 이득이 많을 거다. 고흥군은 앞으로 센터가 건립되면 주기적으로 고흥에서 과학로켓이 발사돼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재선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2단계 사업 부지인 7공원에 사업 제안서를 냈다가 후순위 업체가 된 A건설사가 오늘 시를 방문해 감점 요인 등 재평가 결과 점수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광주시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열람했고 향후 법정 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앙공원 2지구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은 금호산업도 광주시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이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을 수사 의뢰하는 것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확대 간부 회의에서
행정적 실수를 넘어 업체와의 유착이나 비리가 의심될 경우 수사 의뢰도 주저하지 말라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광주는 호텔이 부족하고 컨벤션이 미흡해 국제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2컨벤션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호텔이나 면세점 유치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와 대구, 수원 시민단체들이 군공항을 조속히 이전시켜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대구, 수원 3개 도시 군공항 이전 추진단체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시민연대는 서울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를 서둘러 선정해야 하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집회 이후 각 지역 대표단 명의의 군공항 이전 촉구 서한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2차 소송에 대한 광주 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이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돼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또다시 상고한 것은 확정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쓰비시 측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관련해서 전부 일본어로